157번. 자, 157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원 C1은 x-1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중심이 1,0, 여기 1,0,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y축에 접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점 A 2,0을 생각하자. 2,0은 이제 반대쪽에, 0,0의 반대쪽에 있는, 중심 반대쪽에 있는 그런 점이겠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원 C1의 중심을 O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O1A 여기 보이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새로 다시 그리자. 그럴 때 걔를 C2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C2의 중심을 O2라고 할 때 이 O2A를 지름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원을 계속 그려 나가자. 걔를 C3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 나갈 때 이 원의 n번째 원을 CN이라고 할 때 점 B 마이너스 1,0. 자, 요 점이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에서 CN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할 때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승의 AN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하는 거야. 그럼 뭐 구하면 되냐? 뭘 구하면 AN을 구할 수 있어? 구하는 게 AN이래. 고은씨, 뭘 구해야 AN을 구할 수 있죠? AN이 뭐라고? 점 B 마이너스 1,0에서 원 CN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그림을 새로 그려줄게. 이렇게 X축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B점 마이너스 1,0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A 2,0이 있고 여기 이렇게 원 CN이 그려진다고 n번째 원이 조그만하게 그지? 자꾸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선은 요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런 직선이야. 접하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그럼 뭘 구해야 요 기울기,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냐고. 모르겠는가 봐. A1기 얘 이 직선의 기울기는 A1이지. 그죠? 건시 맞아요. 그럼 걔는 얼마요? 얘 기울기. 얘 기울기 얼마야? 요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접점을 잡아서 그래가 중심하고 연결해야 되나? 접점을 구해서 원래 선분의 기울기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나 선분의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x의 변해량분의 y의 변해량입니다. 뭐 증가량이라고 해도 되고 감소량이라 해도 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보통 뭐 변해량 대신에 증가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뭐 이거나 저거나 매한가지다. 하여튼 그럴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기울기야, 이 기울기. 그렇지만 이 점을 구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맞죠? 그러려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거를 여기서는 이게 1,0이니까 쉽게 되지만 그럼 그때 요점 좌표를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속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건 이게 있는 요 위치를 구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복잡해져. 그래서 그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써야 돼.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자, 봐. 여기에서 요렇게 금방 우리가 구하는 얘 기울기잖아. 그치? 맞냐 안 맞냐? 요 기울기제? 그래. 그럼 얘는 이거분의 이거를 구한 게 A1이야. A1이 요 값은 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한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요 녹색 삼각형을 가만히 봐봐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렇지. 요렇게 파란 삼각형을 생각하자. 어떻죠? 녹색 삼각형하고 파란 삼각형은 닮았지? 그지? 둘 다 직각이 들어있고 요각은 공통각이니까. 따라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구하는 게 힘들다 하면 그거 구할 필요 없잖아. 요 길이분의 요 길이로 구해도 됩니다. 기울기를 그걸로 대신 구해도 되지? 닮았으니까. 원리가 그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회적으로 구하는 거야. 뭐 우회적도 아닌데 하여튼 닮음을 이용해서 요 모양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대신 구할 수가 있어. 기울기를. 어차피 뒤집으면 모양이 닮은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기울기도 마찬가지야. 요 길이분의 요 길이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n번째 기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의 기울기가 an인데 걔는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하면 돼. 그럼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직각이다. 그럼 뭘 구하셔야겠습니까? 물음표 두 개를 구하면 된다. 그러려면 뭘 구하면 되지? 이 원 cn, 얘가 원 cn이죠? 이 원 cn에 뭘 구하면 여기 있는 물음표 두 개의 길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반지름하고 또 두 개 구해야지 두 개. 반지름만 구하면 안 되지. 이 길이는 반지름이지만 얘는 반지름이지만 이 길이는 얘는 반지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뭘 알아야 돼? 원을 그러니까 원 중심 구해야 되지. 원 중심. 그죠? 원 중심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 원의 중심은 요 2에서 요 길이를 뭐 한 거야? 뺀 거잖아.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조금만 그림이 너무 좀해서 그런데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따라서 2에서 반지름만큼 뒤로 왼쪽으로 가면 돼. 맞냐? 그럼 반지름만 하면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근데 반지름은 처음 원의 반지름은 1이야. 그치?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그렇지. 반씩 줄여두잖아. 계속. 왜? 지름을 이렇게 원래 원의 반지름을 지름으로 새로 잡아서 계속 원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따라서 C1의 반지름은 1, C2의 반지름은 2분의 1, C3 반지름은 2분의 1의 뭐죠? 제곱. 그럼 n번째 원의 반지름은 요 물음표 길이는 그렇죠. 2분의 1의 n-1승. 그 다음에 중심은 2에서 반지름을 빼면 된댔지? 그럼 2분의 1의 n-1승을 뺀 거. 칸마 y좌표는 0이죠. x축 위에 중심이 있으니까. 됐니?
잠깐만요. 이제 요 물음표 길이는 직각은 여기가 직각입니다. 어찌 구해?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이 빗변 길이가 이게 빗변이죠.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 이 중심의 x좌표에서 요 b의 x좌표를 뺀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돼. 그럼 3 마이너스 2분의 1의 m 마이너스 1승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우리가 구하는 이 길이는, 자, 요 길이는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아니다, 3 마이너스, 맞네. 3 마이너스 2분의 1의 m 마이너스 1승의 전체의 뭐에서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 얘를 빼주면 되죠. 그죠? 빗변 제곱에서 요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면 요 밑변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자, 기울기 A에는 뭐죠? 요 길이분의 요 길이죠? 그죠?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아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잖아. 그 다음에 요 길이분의 요 길이고. 맞니?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의 m-1승의 전체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m-1승의 전체의 제곱분의, 분자는 얘는 반지름 길입니다. 2분의 1의 m-1승. 자, 그럴 때 여기 대해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돼.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할 때 이제 보이니? 여기다가 2의 n승을 곱하래. 그럼 여기다가 2n승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극한을 이렇게 붙이래. n을 무한대로 보내랍니다. 계산 어찌하면 되겠어요? 보여? 그렇지. 분자는 2 되고 분모는 얘는 루트 3이고 3을 또 제곱하는데요. 9가 되고 루트 9니까 3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의 2배인데 걔가 n이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뒤쪽 항은 제곱해서 전개해서 빼버리면 없어져 버리지 이게. 그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항인데 중간항은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의 m-1승인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 따라서 남는 것은 루트 9만 남죠. 그 3만 남습니다. 그래서 구한 답은 3분의 2가 되어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캐치해야 될 건 뭐냐? 기울기 구하려니까 바로 안 보이네.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 그 생각이 드시면 다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0 마지막 문제네. 자, 182번 갑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nx라는 직선이 있어. 중심이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자연수 n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1, 2, 3, 4 이렇게 변하는 자연수야. 그럴 때 이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은, 얘는 중심이 원점이니까 무조건 뚫고 지나가지 직선이. 그죠? 원점에서 그려지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 그럴 때 그 두 점의 좌표를 AN, B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원점 O와 AN의 중점을 PN이라고 하고 AN, PN이 BN, QN이 되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직선 Y는 NX 위의 점을 QN이라고 하자. 단 QN은 원의 외부에 있다. 그럴 때 QN의 좌표를 AN, B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NAN 플러스 B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 문제에서 뭐 설명을 이렇게 짜다라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야 돼. 요구하는 거는 BN의 좌표야. BN이란다. QN의 좌표야. 근데 그 QN이라는 것은 원 외부에 있는 점인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느냐? AN, PN이 BN, QN이 되는 관계를 만족한대. 근데 AN, BN은 그 직선하고 원하고의 교점이고, 그 다음에 PN은 고 A점에 대해서 O와 A의 AN의 중점이래. 그럴 때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 QN의 위치를 외부에서 찾아서
그 좌표를 AN, BN이라고 할 때 이걸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짓을 해야겠니?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그려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이 좀 기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 있게 그리지. 너그 동네는 바람 많이 안 부나? 심하게 불어? 우리 집은 지금 태풍 분다. 바람에 집 날라갈 것 같다. 와, 이 바닷가 앞이라 가지고 너무 심해. 바람. 하여튼간 여기 있는데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AN, BN은 아무 때나 잡았는데 여기를 AN, 여기를 BN이라고 잡을게요. 잡으면 PN은 여기야, 여기. 가운데 요 중점.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같도록 바깥쪽에, BN의 바깥쪽에 이렇게 QN을 잡으래. 그림 그림이 이거야. 오케이? 그럼 그때 QN의 좌표를 구하라고. 예. 어떻게 구할래?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데 요 PN은 OAN의 중점이야. 한번 가만히 봐봐봐. 보입니다. 보이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지? 중점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 여기도 중점을 잡으면 요 길이, 요 길이도 다 똑같지?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똑같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QN의 좌표는 BN 좌표의 몇 배야? 그렇지, 2분의 3배잖아. 뭐 쉽게 생각 들지? 그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BN 좌표 구해서 아,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점이면 얘는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다 똑같구나. 그럼 2분의 300겠구나. 알 수가 있어. 그럼 BN만 구하면 되겠네. BN은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지. y는 nx를 여기다 대입하자. 2번의 방정식에. 그러면 식이 x제곱 플러스 y의 nx가 제곱돼서 들어가니까 n제곱 x제곱이 1입니다. 그럼 여기서 x제곱은 요거 합쳐버리면 1 플러스 n제곱이거든. 넘어가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됩니다. 그죠?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bn의 x좌표는 양수 쪽을 잡자. 음수 쪽이 an이고 양수 쪽이 bn이거든. 그러면 제곱해서 이게 되는 숫자니까 양수 쪽을 잡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그거 칸마 y좌표는 얼마지? 그렇죠. n 곱한 거죠. 직선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이 돼. 우리가 구하는 AN은 이 BN의 XY 좌표를 몇 배 한 거다? 그렇지. 2분의 3배. 따라서 AN은 2분의 3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 1. 그 다음 BN은 2분의 3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데다가 이걸 집어넣으시면 바로 답입니다. 여기 NAN이라 됐으니까 여기 N 곱해버리면 극한값이 2분의 3이고 얘도 2분의 3이야. BN의 극한값은. 그제?
뭐 절대값은 양수 만들려고 하는 건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a, bn을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시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냐?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수열을 극하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킬러 문제 계속 합시다. 어제 벌벌 맸는데 어렵다. 원래 어려워서 벌벌 맬 수밖에 없다. 자꾸 해봐야 돼. 좀 사고 수준을 좀 많이 높여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어제 147번까지 했고 147번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어차피 다음에 다시 풀 거잖아 우리.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푸는 거 보고 내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147번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갑니다. 147번. 여기 147번부터도 정말 어렵다. 빡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지 자꾸 물어볼 거야. 그리고 이게 워낙 문제가 상황이 복잡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진짜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 풀이가 한 30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 30분 동안의 이야기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력을 발휘해 줘야 돼. 그럼 듣는 것만 그런데 풀려고 하면 어떻겠니? 풀려고 하면 정말 이게 집중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알겠죠? 자, 갑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집중하시고 특히 최근에 나온 문제들 2018년, 2019년, 2020년 여기에 출제되었던 킬러 문제들 21번, 29번, 30번 문제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들, 옛날 문제들 2016년까지 문제들에 비해서는 정말 어려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도 문제는 정말 어렵다. 모의고사든 아니면 수능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들. 자, 갑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를 생각하지. 4차 함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야. 요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아주 많답니다. 그 많은 놈에 대해서 f0를 구해서 그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셔서 벌써 싫지. 벌써 싫어. 이제 뭐 4차 함수를 한 개만 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개란다. 근데 그거를 또 여러 개를 구해서 f0를 구해서 f0가 변한데 그 변할 때 그 중에서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를 구하래. 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 승분의 x는 0으로 계산한대.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과과정 외라서 이렇게 주어놨는데 어떤 문제는 이걸 안 주기도 합니다. 교과과정 외냐?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지. 이거는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로다 3지기 때문에. 자, 하여튼 간에 그럴 때, 자, 이제 요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박스 안의 조건이 뭐라고 되냐 읽어봅시다. 가, f1은 0이고 f'1은 0이래. 무슨 말이야? 4차 함수 fx인데 f1이 0이고 f'1이 0이래. 해석해봐. 응? 그러니까 중근을 x가 1이라는 게 이 4차 함수 안에 들어있는 중근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럼 인수로서 fx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다? x-의 제곱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게 1,0을 지나고 1에서 x축에 접하죠? 1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생각하면 그래프 모양이 자 1에서 뭐하는 그래프가 된다? 접하는 그래프가 돼야 돼. x축에. 얘의 말의 의미는 뭐다? x = 1에서 fx가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는 거죠. 그죠? 많이 자주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F1이
같은 값에서 함수값 도형이고 미분계수값 도형이면 거기서 볼록한 상태의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x축에 접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가 말은 쉽네. 됐고.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0의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래.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하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들은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된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10이라는 요 값이 있으면 요거보다 작은 최대 요까지야. 최대 10까지. 요까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자연수들만을 근으로 가져야 돼. 알았니? 그럼 거기에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끊고 지나간다는 소리지. 근이라는 것은 축을 끊고 지나가는 거지. 또는 접하는 거야. 내 말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실근이라는 것은 x축을 끊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접하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x축하고 만나는 위치야. 그게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죠? 따라서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몇 군데를 끊거나 접하고 지나가야 돼. 그런데 1에서 이미 뭐하고 있니? 접한댔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 남았어? 근 중에서 이미 중근으로서 1이 2개가 빠져나가 버렸잖아. 그럼 남은 거는 몇 개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끊거나 접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예요? 2개죠. 2개. 따라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서 2번을 끊을 수가 있어. 더 이상 끊을 수는 없죠. 더 이상 끊으면 이제 4참수가 안 되고 5참수가 되잖아. 6참수 될 거고. 따라서 2번만 끊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심한데?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떤 자연수고 여기가 자연수인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머지 2개의 끊는 위치가 베타가 10보다 작거나 같아가지고 여기가 되면 되잖아. 그럼 알파 베타가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거든.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가하고 나 말까지를 해석하면 이런 상황으로 문제가 주어진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자, 읽어볼게요. 함수 gx를 2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k라는 함수라고 하자. 그럴 때 이 함수에 대해서 함수 절대값 f.g의 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래. 절대값 f.g의 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래. 그렇게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4개래.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연수 k의 개수가 4개다. 요 문장을 까지를 읽으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끊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절대값 있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란다.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어떻게 돼야 미분 가능합니까? 어떻게 돼야 미분 가능합니까?
많이 했는데 절대값을 씌웠어. 그런데 미분 가능한데 절대값 씌우는 게 무한 짓이야. 그 함수를 어떤 짓을 하는 게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까? 그렇지. 꺾어 올리는 거야. 접어 올리는 거야. 접어 올렸는데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말이 없군.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여기서는 일단 좀 이따가 내가 다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말만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요 놈이 y는 fx라고 하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요게 놈의 절대값을 딱 씌운 그래프는 얘를 꺾고 올린 거죠. 그럼 걔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전체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안 하죠. 그죠? 여기가 뾰족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x축을 삐딱하게 뚫고 지나가면 안 돼. 그죠? x축을 비스듬하게 뚫고 지나가는 거야. 접하는 거는 예외다. 뚫고 지나가 버리면 무조건 꺾고 올리면 기울기가 서로 간에 양쪽 기울기가 반대가 돼버려.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분불능인 상태가 되죠. 그럼 그거를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아예 x축을 안 만나든가 아니면 x축하고 접하는 상태가 되든가. 근데 접하는 것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 3차함수 같은 경우에 변곡점에서 접할 수도 있죠. 그림이 조금 내가 예쁘게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접하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절대값을 씌워도 얘가 항상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야. 한번 봐봐봐. f.g의 x의 절대값이 전체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놈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야. f.gx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위치가 없도록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아, 맞아.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 개념적으로. 금방 이야기했잖아. 이게 절대값을 씌우는 것은 꺾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꺾고 올리는 상태에서 미분불능 뾰족한 점이 생기는 것은 뚫고 지나간 뾰족한 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요 말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f.g의 x를 그렸을 때 얘가 x축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통과한다는 표현을 씁시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그래프가 돼야 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함수가 아니고 그래프라고 하죠. 않는 상태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걸 그릴 수가 있어야겠네. 맞니? f.gx를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되잖아. 맞아, 맞아.
야, 이걸 그려가지고 얘를 fx는 대충 이런 모양이란 거 알잖아, 그지? 그럼 요 놈을 알고 gx는 여기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f.gx를 그려서 걔가 x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k 값의 개수가 자연수 k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럴라 치면 f.g의 x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야 돼. 합성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합성함수 그리는 거. 고은씨 내 말 이해됩니까? 정희씨 이해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아주 이 킬러 문제라는 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내 혼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았는지 확인이 안 되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놓쳐버리잖아. 그러면 설명이라는 뒷설명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 한 부분 한 부분을 안 놓치고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풀더라도 풀 수가 있지. 한 부분 중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놓쳐버리면 다음에 뭐 못 풀어. 나도 어제 그 하다가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새길로 빠졌더만 버벅대더라 얘가. 그 중간에 뭐 부등식 하나 잘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부분 이 조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그렇게 해야 풀 수가 있어. 그게 필수야. 사실 킬러 문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을 한 부분 한 부분 뜯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킬러 문제거든. 어떤 고차원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고차원, 여기서의 고차원이라는 건 복잡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복잡한 걸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것들을 조합해낸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서 여러분들 복잡한 문제도 그런 거예요. 아주 어려운 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 자 핵심은 요걸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합성하면서 그릴 수 있습니까? fx만 그리면 돼요. 근데 fx를 그리는 게 아니야. f.gx를 그린 거야. 그러면 gx는 요거를 그릴 수는 있어. 그죠? 요건 미분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fx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 대충. 그럼 그때 그거 두 개를 합성한 걸 그려서 그게 x축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럼 합성한 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합성하는 걸,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승이다. 요 함수는 y는 2의 x승하고 요걸 fx라고 하자. 다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합시다. 얘를 gx라고 할 때 이거 두 개를 뭐한 함수가 얘예요? 합성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f의 gx죠. 맞아요. 이거 그릴 수 있냐고. 그럼 그때 얘.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그릴 수 있냐고. 그걸 꼭 알아야 돼. 요거는 필수 중에 필수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자체를 배우는 건 1학년 때 배우지만 그때는 그냥 대충 얼렁뚱땅하고 넘어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꼭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워낙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그냥 계산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고 넘어간다고. 근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수학적인 고차원적인 그 어떤 여러 문제에 대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요 놈은 요거 두 개를 요렇게 f.gx로 합성한 거예요. f의 gx로. 그죠? x 안에 x제곱이 들어간 거니까 요 x제곱이 요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럼 그때 얘를 그리는 거를 이거 자체로 도함수를 구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이 fx와 gx의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이 fgx를 그릴 수 있냐고. 금방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쌤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요. 얘는 미분하면 된다. 얘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를 미분할 수 있나? 못하잖아. 이건 안 돼. 얘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림만으로만 돼 있는데 함수를 정해가 x-1 제곱에 x-알파, x-베타를 정해가 집어넣어가 미분할 거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소지소 그렇게 푸는 거는. 그거는 진짜 중노동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합성함수 그리는 걸 꼭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좀 이따가 다시 아니다.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진 않겠네. 자, 요건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gx를 그려보자. gx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요렇게 그려지는 이차함수죠. 이게 y는 x제곱이야. 그 다음에 자, 그럼 요게 gx입니다. 요게 gx. 그 다음 fx 그래프는 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죠. 여기 이 x승이고 요게 fx. 그죠?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f.gx를 그릴 거야. f.gx, y는 f.gx.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자, x 값이 변한다. 잘 봐. x 값이 이렇게 쭉 변합니다. x 값이 변하면 y 값은 어떻게 변하니? 요 gx를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변해? 요렇게 선 따라 내려오지. 그죠? 맞아 안 맞아? 대답해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변하는 동안에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있노? 무한대에서 0까지로 변하고 있지. 맞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잖아. 물론 그때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같이 xy 값이 딱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따라 내려오진 않아. 그래서 그런 걸 구하는 게 사실은 미분계수야. 미분계수 역할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곡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곡률이라는 것은 이 곡선이 굽어진 정도를 말하거든. 그래서 대학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 곡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y는 마이너스 x나 y는 x에 대해서 또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굽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무시해야 된다. 고등학생이니까. 하여튼 간에 이게 굽어져 있긴 하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변하면 y는 무한대부터 0까지 이렇게 쭉 따라 변한다고. 그 나온 값이 gx 함수 값이지. 합성함수라는 거는 공장을 두 번 돌린 거야. 그죠? 여기 g라는 공장에 x 값이 들어가서 나온 값을 다시 f라는 공장에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y로 대응을 시켜서 여기를 나온 거를 다시 요래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을 x에서 y로 한 방에 대응을 시켰을 때 그려지는 그래프가 어떤 거냐를 찾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 모양이거든. 그 대응 관계이고. 그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쭉 가면 y는 무한대에서 0까지 쭉 따라 내려와. 그치? 근데 그 따라 내려오는 게 요쪽으로 가야지. 요 f에 집어넣을 때는 x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나온 게 여기서는 y로 나왔지만 여기서 들어갈 때는 다시 x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 fx에 적용할 때는 무한대부터 0까지 그려져야 됩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라는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x가 원래 gx에서 변했던 부분, 거기에서 실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이 방향으로 그려야 돼. 무한대에서 0으로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내려고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따라서 모양이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고은아, 내 말 이해되니? 정인씨 이해됩니까?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그리지니? 반대쪽.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는 이게 이렇게 그리지거든? 그럼 그때 y 값은 0에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0에서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이 선을 그리긴 그리되 얘를 이쪽 방향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커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0에서 무한대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y는 2x승의 제곱을 그래프를 그린 거야. 단 요건 그림이 잘못됐는데 0에서 미분 가능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미분해보면 이게 x가 앞에 붙어가지고 이게 0 돼버렸잖아. 요 미분계수 값을 따라가거든. 알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는 요 놈을 우리가 이게 합성함수는 내가 항상 치환의 개념을 적용하랬지. 치환한 거야, 치환. 요거를 t라고 두면 우리는 여기를 x축으로 봤을 때 여기가 t축이 되고 요 t축을 요쪽에는 t축으로 봐야 돼.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가 될 때 x를 집어넣어서 y 값이 선 따라 나오는 값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선 따라 나오는 값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정확한 방법이야.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으면 자, 우리가 이제 얘를 그려야 돼. f.gx. 그럼 뭘 먼저 그려야 되니? 금방 봤잖아. gx 그려야겠지? 그죠? 그럼 gx를 그리려고 하면 gx를 미분합시다.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걸 좀 옮겨 놓을게요. 우리가 설명을 이어서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을 지우진 않을게. 지울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선택하는 도구가 이게 영 느리 터져가지고. 잠깐만 있어라. 빨리 선택이 되세요. 이 프로그램에 딱 하나 단점이 있다. 딱 하나 단점이 이거다. 선택이 너무 느리다. 이 연산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 혼자서 막 움직인다. 다 좋아. 이건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되게 비싼 거예요. 자, 됐네. 밑으로 좀 옮겨놓고. 왜 쟤는 안 따라와? 지우자, 쟤는. 자, 여기서 그러면 gx를 그립시다. 자, gx는 g'x를 구하자. g'x는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거를 한 방에 미분을 할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미분 많이 설명했으니까 요 놈은 3x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이지. 그죠? 그럼 그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모음미분을 써도 돼. 모음미분을 써도 되는데 내가 요거를 알면 편하겠습니다. fx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뭐가 된댔죠? 이렇게 된댔어요. f'x에서 fx를 뺀 것에 2의 마이너스 x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얘는 여기가 플러스 1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 게 숫자니까 곱하기 2잖아.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x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g'x는 미분한 걸 먼저 쓰시면 3이야. 거기서 원래 함수를 빼 3x. 거기다가 지 자신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한 방에 미분 되잖아. 목미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목미분하면 약분이 되고 이게 딱 남아. 2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예쁘게 뭐 밖으로 이렇게 묶여질 수 있는 거니까 3을 묶어내시면 요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이 되고 2가 0 되는 값은 x가 1에서 0 되죠. 따라서 x 이퀄 1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 값 g1은 얼마가 되죠? 1 대입하시면 g1 3 플러스 k죠. 3 플러스 k. 자, 그래서 그 값은 3 플러스 k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그때 여기 놈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1, 3 플러스 k인데 k가 자연수랬지? 따라서 얘는 아무리 작아도 4부터 다 4 이상의 함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1, 3 플러스 k가 이쯤 있다고 하시면 요 점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gx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너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그 다음에 0을 지나지. 0,0. 그래서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 무한대로 간다면 요 써놨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댔어. 따라서 이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이 좀 사실은 살짝 잘못된, 여기가 둥그스름하다. 그죠? 그 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려지다, 뾰족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는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 gx 그래프야. 근데 fx는 아까 봤지만 요렇게 그려진댔어요. 요렇게 그려지는데 그걸 합성을 한 애가 x축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려져야 된다고. 알았습니까? 근데 합성하는 그래프 모양은, 합성하는 것은, 자, 1까지, x가 1까지 변하면, gx에서 x가 1까지 변하면 함수 자체는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변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 플러스 k까지 올라가.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3 플러스 k부터 0까지로 도로 내려와. 이게 0으로 쭉 가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3 플러스 k까지 그린 거를 반대쪽으로는 다시 0까지 그려야 돼. 그럼 0이 어디쯤 있으면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요 3 플러스 k를 어디까지 그려서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생기면 안 된다고. 알았니? 그럼 그 말은 어디까지만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에서. 이 fx에서. 뚫고 지나가는 게 있으면 안 돼. 야, 요까지 그려봐라. 여기가 3 플러스 k라고 하자. 그럼 요까지 실컷 잘 그리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 뚫고 지나갔잖아. 그제? 그럼 뭐 여러분들이 금방 배운 대로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얘가 이 f.gx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가 3 플러스 k까지 이렇게 그려졌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1이거든? 1에서 해서 3 플러스 k가 그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이가? 맞나 이가? 그럼 여기서 봐라. 이거는 여기서 뚫고 지나가는 게 생기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놈의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서 미분불능점이 생겨버리잖아.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말은 3 플러스 k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데? 삼 플러스 k가 어디까지 있어야 돼? 내 말 못 알아들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 왜 끊어져? 야, 봐봐. 3 플러스 k가 여기 음수 쪽 요 알파 넘어서서 있으면, 그러면 금방 봤지만 x축을 뚫고 지나가도록 그려야 되잖아. f.gx를 그렸을 때, 합성해서 그렸을 때. 맞나 이가? 그래. 그러면 3 플러스 k를 어디까지 전까지로 잡아야 되냐고. 뚫고 지나가는 게 안 생겨야 되니까 알파 전까지로 잡아야 되지. 그지? 근데 우리는 요 4차 함수 구하거든. 근데 k가 4개랬어. 근데 k는 제일 작을 때가 1이야. 자연수니까. 그럼 얘는 3 플러스 k는 제일 작아봐야 얼마야? 4잖아. 4야. 근데 k가, 자연수 k가 4개랬어. 그러면 4, 5, 6, 7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 3 플러스 k가. 맞아요. 그럼 알파가 얼마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고. 3 플러스 k가 4면 3 플러스 k가 4면 그때는 요까지 그려집니다. 4가 여기 어딘가 있고 여기를 7로 놨을 때 답은 이제 7인데, 그럼 요까지만 그려지면 항상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그려주고 반대쪽은 또 요까지 이렇게 그려지거든. 반대쪽으로 대칭되게 그려지니까. 그지? 그러면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뚫고 지나가질 않으니까 미분 가능하잖아.
쌤 근데 거기서 대칭되게 그리면 뾰족한데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5까지 그려줘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잖아. 6까지 그려도 마찬가지고 7까지 그려질 때까지는 미분 가능해. 그럼 9까지 해가지고 K가 딱 몇 개야? 4, 5, 6, 7이면 K는 1, 2, 3, 4이가 그럼 딱 4개잖아. 그러니까 그때 4개가 되는 거야. 알파가 7 될 때. 내 말 이해됩니까? 대충 알똥말똥하지. 미치겠다. 8 되면 안 된다. 8 되면 왜 안 되노? 알파가 8이면 안 돼. 8이면 K가 얼마까지가 돼? 4, 5, 6, 7, 8까지 되거든. 그러니까 몇 개야? K가 5개가 되잖아. 1, 2, 3, 4, 5까지. 3 플러스 K가 4, 5, 6, 7, 8까지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5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지금 4개가 되렸으니까 알파 값은 무조건 고정으로 얼마가 돼줘야 됩니까? 이 그림 상황이면 7이 무조건 돼줘야 돼. 얘는 4, 5, 6, 7까지만 4개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K가 1, 2, 3, 4가 되어서. 알겠어요? 그럼 알파는 7이에요. 그 다음 베타는 자연수, 서로 다른 자연수, 실근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됐으니까 7도 되지만 7 말고 이제 베타는 얼마가 될 수 있노? 8 될 수 있고 9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지. 10 이하의 자연수면 다 된댔으니까. 쌤 7이 되면 안 됩니까? 물어볼 수 있다. 7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 7이 돼버리면 이게 둘 다 접하는 상태가 되지. 그럼 그때는 3 플러스 K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합성했을 때 미분 가능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그림 상황에서 3 플러스 K를 어디까지로 잡아줄 수가 있어야 돼. 이게 fx라고 할 때. 대답 못하니까 아직 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대답 못하면. 야, 이 함수 자체는 항상 미분 가능해. 뚫고 지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3 플러스 K를 여기다 잡아도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미분 가능한 그림이 그려지잖아. 맞나? 여기서 요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릴 거니까. 봐봐봐. 이까지 그린 거를 1까지가 3 플러스 K까지 움직이니까 3 플러스 K를 여기로 잡으면 합성함수는 요렇게까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1부터 0까지 그려야 되거든. 근데 0이 요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게 합성한 거 그린 거야. 그럼 쌤 3 플러스 K에서 여기인가 3 플러스 K가 1인데 요 1에서 미분 불능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F의 G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얘는 F.G의 X의 G'X가 됩니다. 그지? 근데 여기에 x에 1을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는 요거를 hx라고 이걸 hx라 둡시다. 그러면 h' 이름 h' x는 자 h' 1은 여기에 1 들어간 거니까 f' g1에 g'1이 돼. 근데 아까 g'1이 얼마였지? 0이었어요. 여기서 극대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그리는 그림은 여기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리죠. 뾰족하게 그리지를 못해요. 대칭되게 그리지만. 여기서 미분계수가 반드시 요 1에서 0 되도록 되는 상태로 이 합성함수가 그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간에 끊더라도 중간까지 이렇게 그리더라도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어딘가 뾰족한 위치까지 끊어도 아무 관계없다. 관계없고 금방 그림에서는 여기가 전체가 스무스한 곡선이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3 플러스 K를 어디까지 잡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미분 가능해. 그럼 3 플러스 K는 모든 자연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4 이상의. 그러니까 K가 무한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베타는 7일 수가 없어. 7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베타는 8부터만 됩니다. 8, 9, 10 이렇게 같은 값이 되면 안 된다. 알았어요? 그럼 따라서 fx란에는 뭐가 되느냐면 일단 1에서 접한됐으니까 x-1 제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x-7, x-8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더가 x-1 제곱, x-7, x-9. 알파는 7로 고정이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3 제곱, x-7, x-10이 있어. 근데 요것만 되면 좋겠는데 요 그림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fx 자체가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 말고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 요게 성립한댔죠? 그럼 1에서 접한댔잖아. 1에서 접하는데 1에서 변곡점을 가지는 상태로 접할 수가 있어.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야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1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림을 생각하자. 진짜 내가 알아들은지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알파가 여기야. 그지? 변곡점이 3차가 이 3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럼 베타가 여기야. 베타를 얼마로 잡아야 돼? 얼마로 잡아야 꺾고 올려 절대값을 합성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걔가 항상 스무스하게 그려지면서 K가 딱 4개만 되노. 대답해봐. 오하면 안 된다. 여기가 이 3 플러스 K는 무조건 3 플러스 K까지 그려야 되잖아. 근데 3 플러스 K는 무조건 4부터야.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는 제일 작을 때가 4야. 얼마? 그렇지, 7이죠, 7. 쌤, 여기서 이거 꺾고 올리면 요거 좀 뾰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여기서는 이게 꺾고 올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여기서 스무스해 안 해? 꺾고 올려도 이거는 스무스해, 3중구는.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뾰족해지거든? 근데 사이에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를 3 플러스 K로 잡아도 된다고. 그럼 잡는데 4개가 됐으니까 4, 5, 6, 여기가 7 돼야 되지. 여기를 8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가 중간에가 4개가 되니까 K는 총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를 7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fx는 뭐가 되죠? 이 그림을 만족한 fx는 x-1의 세제곱에 x-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4차함수 그래프를 고민해 봐야 답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에 대해서 f0를 구해서 제일 큰 값과 작은 값을 찾으시면 되고, 경우는 요 4가지가 있다. 그럼 f0은 여기서 87이 얼마고요? 87이 56이죠. 그 다음에 97이 63이고 여기는 70. 그 다음 여기서는 f0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를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7이야.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7이고 제일 큰 값은 70이지. 그래서 구한 답은 77이 답이 되는 겁니다. 고나 알아듣겠나? 어제 내가 수업 준비를 요거를 어제 잘 못 푸는 것 같아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 풀이를 찾아보시면 칸다나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 도대체 한 6페이지까지인가 써놨거든? 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게 써놨다. 그게 정식 풀이거든? 여기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정식 풀이가 나오잖아. 그게 A4 용지로 한 6페이지인가 그래 써져 있더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를 풀이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써놨어. 뭐 이상하게 써놨어.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의 의미라는 거에 얘야. 알았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최적화해서 문제풀이 자체는 줄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핵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만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에 풀 때 또 막히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고, 그때 막히면 동영상을 한번 내가 유튜브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라, 생각이 나시면. 자, 일단은 잠시만 쉬었다가 10분에 계속 할게요. 10분에 계속 킬러 문제 풀어봅시다. 10분까지만 쉽시다.